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맺은 지 50년이 됐지만 아베 정부의 퇴행적인 역사 인식 등으로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돼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의 현주소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965년 우리와 일본이 서명을 한 이후 벌써 50년의 맞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보라든지 경제 등의 분야에서는 협력 증진도 있었지만 번번이 그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고 최근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못한데 한일 관계 50년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 이제 1965년에 우리가 50년 전에 이 수교 협정을 맺을 때는 네.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제 그때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영토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해결하지 않은 채로 미해결인 채로 그냥 봉합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민 통치에 대한 제대로 반성을 했더라면 또다시 일본 정치가들이 망언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점이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망언 실언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없었던 이런 그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사할림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와가지고 계속 그 수십 년 동안 보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한국과 일본에 의해서 이건 합의점을 못 찾다 보니까 양국 국민들이 약간 이제 특히 이제 일본도 그렇고 약간 반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냐는 그런 일본 측의 어떤 반발도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당시 전혀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이고 그리고 일본 정치가들이 반복적으로 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도 계속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 양국의 국민 상호 인식도 좋지 않고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65년 당시에는 한일 양국 간에 2만 명이 인적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적 교류 무역량이 2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매년 500만 명 그리고 860억 달러 각각 250배, 430배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수교 이후에 50년간 한일 간의 어떤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네.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하고 일본의 어떤 경제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당시는 엄청난 이게 국력의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두 개 나라, 한국과 일본이 OECD 가입 국가이고 회원국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재정, 금년도 정부 재정 차이를 보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2.3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보다 이제 수평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해지게끔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선진국에서 상호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마련됐다는 거. 근데 그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서였는데요.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2년 반 동안 지금 정상회담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2년 넘게 지금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지금 2년 만에 겨우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에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트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특히 위안부 해법에 대해서 한일 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든지 그다음에 금년 내에는 어떻게든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제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금년 내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상호간에 노력해가지고 그런 환경 만들기에 주력하자라는 정도의 어떤 합의가 있으면 네.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좀 진전이 나올지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동안 8차례 국자급 협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좀 진전이 있긴 했지만은 아직 좀 세부적으로 합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좀 알려져 있는데 어떤 획기적인 진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획기적인 진전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게 너무나 지금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정부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 국가 책임,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일본은 이제 1965년에 50년 전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되었다. 근데 이런 입장에서 지금 한 발짝도 지금 서로 움직이지 않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진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전에 내놓았던 사사의 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요구하는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이번에 위안부 해법을 상호간에
타결하거나 합의가 되면 정권 내에 또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두 번 다시 꺼내지 말아달라라는 것이 일본 측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예를 들면 소녀성 철거 문제도 나오고 네. 또는 이제 시민단체에 대한 규제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 지금 굉장히 복병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암초들이 더욱더 많이 가시화됐고, 근데 그런 면에서는 문제 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아마 금년 내에 한일 양국 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차적인 합의 정도만 만들어내도 네. 저는 굉장히 성공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한일 양국 간에 이게 이제 많은 정부 간에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타협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법부는 한국 사법부대로 일본 정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판결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법부는 일본 사법부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사법부에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부 할머니하고 그리고 정대협에서 지금 미국에서 있는 미국의 미쓰비시 상사라든지 또는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낸 건데 네. 2000년에는 그때는 이제 위안부 피해자였던 그 한국, 타이완, 중국, 필리핀 이 4개 나라 15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공동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서 이것은 이제 미국 정부가 관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지금 유희남 할머니 한 분만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이전에는 일본 정부가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기업 그리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행이라고 모욕을 했던 일본 산케이 신문, 매스컴까지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한국 정부 또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넣기 위해서 아마 정대협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도쿄에서 열리는 그 50주년 기념행사 말입니다. 아베 총리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전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아베 총리가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 대통령도 내일 참석하는 것을 또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 양국 정상의 교차 참석이 가능할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상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네. 교차 참석을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합니다. 아마 지금 외교장관이 있고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 22일 날 저녁 때 그런 그 양국 정상의 교차 참석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적어도 위안부 해법을 비롯해 가지고 한일 간의 현안을 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시화시키는 네. 표명하는 그런 어떤 그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 두 분 모두 교차 참석한다면 아마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좀 전진 스피드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그 예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올 가을에 이제 한일 양국 정상회담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선행이 돼야 될 게 이제 아무래도 8월에 있을 아베 신조 총리가 어떤 담화를 발표하느냐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베 담화가 네. 고노 담화라든지 그다음 무라야마 담화를 개성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뭐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침략 전쟁, 또 하나는 식민 통치, 세 번째는 이제 사죄와 반성. 이게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진정성 있는 이런 그 반성 담화라고 인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게 여부인데 그게 중요한데 이제 지난 4월달에 반둥 회의에서 아베 수상의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4월 29일 상하노 합동연설에서 아베 수상의 발언을 보게 되면 이 아시아에 대한 침략에 대한 반성 사죄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지난번에 이제 테레비 그 담화에서 테레비 토론에서 이 무라야마 담화 그러니까 침략 또는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을 그대로 승계할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걸 이제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아베 담화를 이제 기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단지 이제 미국이라든지 또는 중국, 한국에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지금 요미우리 신문, 약간 우파적인 요미우리 신문도 중국을 침략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침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힐문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아베 수상도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고 어떤 그 중간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담화가 나올지
조금 앞으로 이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일 간 정상회담이 지금 계속해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일부에서는 과거사 그리고 또 다른 뭐 경제 외교 등의 문제는 좀 분리를 해서 해야 된다.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위안부 회법에 진전이 있지 않는 한은 네.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것이 이제 그 뭐 비공식적이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이제 엊그저께부터 이게 여러 가지 그 협상 내용이 나오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암초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적지 않게 산적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완전한 진전 또는 합의라는 것을 동시에 한일 정상회담하고 맞물리게 되면 정상회담 자체가 임기 내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심지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약간 이제 그런 그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주일 한국 대사가 이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까지 위안부 해법에 대한 한일 간의 정부 간 1차 합의를 얻어내고 상호 간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메르스 때문에 연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제 10월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그 성과를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지금 미국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예. 한미일 협력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미국에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 모양새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10월 이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을 두게 되면 한국 정부 입장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시기를 이렇게 또 못 박아두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가능하면 하면 좋고 그렇지만 이제 그때까지 조건이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되고 또는 8월 10일 아베 담화가 내용의 진정성이 담겨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기를 지금 정해진 시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달게 되면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금년 내에 아무튼 그 방미를 전후해 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이 금년 내에 열린다면 그것으로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50년이 흘렀고 또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위해서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 또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외교적인 노력 어떻게 좀 펼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2년 반 동안 없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이제 상당히 그 뭐랄까 바람직한 모습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난제는 있지만 그동안 50년간 쌓아온 여러 가지 성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일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도 개선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한국 외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지금 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전환점으로서 한일 관계 개선 또는 이제 남북 관계 개선 그런 점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